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발. 6개월째 식물인간이었던 28살 재벌 신랑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185cm 배우 같은 얼굴, 현진그룹 후계자. 하지만 그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투석비 1억 2천만 원. 저는 그 돈을 위해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날 밤에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행복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악랄한 전 약혼녀 차세린이 던진 말이었어요. 차가운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진그룹 주주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였어요. 차세린이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다 망쳤어. 다 망쳐놨다고. 과연 이 위험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인 척했던 이 남자의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촌 출신의 26 김다은이에요. 근데 참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생과 사를 오가는 위험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식물인간인 척하는 재벌 신랑의 위험한 비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6살 윤다은이었죠. 손에는 구겨진 견적서 한 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 작게 중얼거리는 다은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맥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30분 전 다은은 아버지 윤명철의 담당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57살인 아버지는 만성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았죠. 박준호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투석만으론 한계예요. 신장 이식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수술비만 1억, 사후 관리 포함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다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어촌 마을에 있는 본가 집을 20채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이어진 아버지 병실에서의 대화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투석기계에 연결된 아버지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다은아, 아빠는 괜찮아.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꼭 수술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편의점 야간 알바와 카페 주간 알바를 뛰어봤자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액수였어요. 다은은 어릴 때부터 바다 냄새 나는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만 어선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8배. 그동안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며 다은의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셨죠. 그때 왜 대학을 보내달라고 했을까? 다은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마을에 남아서 아버지 일을 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절망에 잠긴 다은 앞에 하얀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8살 간호사 지호였어요. 다은 씨, 또 밤새셨어요? 지호 선생님, 이래선 안 돼요.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지호는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사흘 전이었지만 지호는 유일하게 다은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다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기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정확히 다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명품 구두, 그리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윤다은 씨 맞나요? 낯선 목소리에 다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일어났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여자는 자신을 현진그룹 비서실장 김미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정확한 이름과 신장 이식비 1억 2천만 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다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의심스러웠지만 김미영이 내민 명함은 진짜였어요.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니 실제로 대기업 임원이었거든요. 지호가 다급히 말렸지만 다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김미영은 치료비 걱정을 완전히 덜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덧붙였죠. 만약 정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지호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김미영을 따라 병원을 나섰죠.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다은의 미래는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현진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다은은 김미영을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죠.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김미영이 다은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에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정면에는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진그룹 부회장 도명숙입니다. 도명숙은 단도직입적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아들 강서준과의 계약 결혼이었어요. 아버지 치료비 전액과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조건이었죠. 다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어요. 도명숙은 서류를 내밀며 차가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랑감은 29살 강서준이고 1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어야 해. 감정 따위 섞지 않고 거래로만 할 수 있는. 도명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은은 어릴 때부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들이었죠. 어머니는 다은이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거친 바다 냄새와 함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등은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새우처럼 굽어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다은은 정말 기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아버지의 고생이 더 심해진 거였어요. 서울로 올라온 후에도 아버지는 다은을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원룸 보증금까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힘이 없어져 갔어요. 도명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느냐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이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명숙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가 다은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거든요. 다은에게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도명숙은 모든 게 이해관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론이었어요.
도명숙의 말에 다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현명한 판단이야. 내일 오후 2시 병원에서 결혼식 올릴 거야. 도명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은이 회장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서준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사고 전에는.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어차피 깨어나지도 않을 텐데.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은은 생각했어요. 과연 조건과 거래로만 이뤄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가족이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현진그룹 VIP 병실은 결혼식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객도 축가도 없었거든요. 오직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다은은 하얀 가운을 대충 걸친 채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커녕 제대로 된 옷도 없었죠. 침대에 누운 강서준은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약이나 해라. 도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처럼 느껴졌어요. 다은 혼자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강서준님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반지도 혼자 끼웠어요. 서준의 손에 그리고 자신의 손에. 차가운 손목에서 맥박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됐어. 도명숙의 한마디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6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현진그룹 회장 강진우였죠. 서준의 아버지였습니다. 강진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뭔가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에게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도명숙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함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떠나고 도명숙이 다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규칙들을 나열했어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실에 상주하라는 것, 간병은 간병인이 하니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하라는 것, 밖에서는 사랑하는 부인인 척하라는 것까지.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섞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건 거래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죠. 1년 후에는 조용히 이혼하고 사라지라는 잔혹한 조건까지 덧붙였습니다. 다은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돈은 절실했지만 이런 식의 관계라니.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견뎌낼 수밖에 없었죠. 지호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충격적인 하루였을 텐데 괜찮냐고,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니 힘내라고 말해줬어요. 지호의 따뜻한 마음이 다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은이 서준에 대해 물어보자 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사고 전 서준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병원에 기부도 자주 했으며 가끔 혼자 와서 환자들과 얘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어요. 진짜 따뜻한 분이었다는 지호의 말에 다은이 서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지호가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가끔 서준의 맥박이 미세하게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분명히 있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경력의 간호사인 지호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다은 혼자 남아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1년 동안 이 사람과 함께해야 했어요. 마른 체형의 선이 고든 얼굴이었습니다. 사고 전엔 얼마나 멋있었을까 싶었죠. 우리 어떻게 지낼까요? 작게 중얼거리며 서준의 손을 살짝 만져봤어요.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죠. 그때 서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라 다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지켜보던 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은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어촌 마을에서 자란 소박한 여자가 갑자기 재벌가 며느리가 된 거였죠.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은과 서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다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낮에 겪은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죠. 아침엔 절망에 빠진 알바생이었는데 저녁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혼자 얘기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깊게 잠든 것 같기도 하고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래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봐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던 서준과 시선이 마주쳤죠.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또렷한 의식이 느껴졌어요. 다은이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서준이 재빨리 손을 들어 다은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다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깨어 있었던 거였어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서준이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다은은 충격으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서준은 다은의 놀란 표정을 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 집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털어놓았어요. 다은의 등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서준을 죽이려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준은 1년 전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먹지 않았고 사고 직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자신에게 처방된 약들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이었죠. 의식을 흐리게 하는 주사들이 계속 투여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식물인간인 척 연기해 왔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죠. 다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의식이 있으면서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다니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서준이 재빨리 눈을 감고 평소처럼 누웠습니다. 다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지호가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다은 씨, 아직도 여기 계세요? 네.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무 늦지는 마세요. 지호가 나간 후 서준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다은을 향해 간절한 시선을 보냈어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서준이 다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다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준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치료비, 제가 꼭 책임질게요. 약속해요. 서준이 다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거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깨어나면 곤란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서준의 말에 다은이 소름 끼쳤습니다. 이 화려한 병실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순간부터 다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 생명을 건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다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서준이 정말 깨어있는 건지 자신이 환각을 본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어요.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준은 평소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안정된 생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정말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다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준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명숙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서준의 부탁대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걸까? 만약 도명숙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준이 깨어났다는 걸 알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서준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반대로 비밀을 지킨다면 자신도 공범이 되는 거였어요.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서준이 말한 대로 누군가 그를 죽이려 한다면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다은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늘 말했거든요.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정직함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 치료비 문제도 걸려 있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탄로나서 결혼이 무효가 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도명숙이 약속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아버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누군가는 그를 도와야 했고 지금 그 누군가는 자신뿐이었죠. 오전 9시 도명숙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다은을 훑어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첫날부터 제대로 못하겠어? 도명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다은을 관찰했어요. 다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해. 우리 며느리가 이 꼴이면 외부에서 뭐라고 하겠어? 도명숙이 서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변한 게 없다고,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다은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이 순간 서준이 눈을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은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서준은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도명숙이 나간 후 다은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어젯밤이 정말 꿈이었던 건 아닐까 싶었죠. 조심스럽게 서준의 손을 만져봤어요. 그러자 서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신호였어요. 정말로 깨어있다는 증거였죠.
다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서준의 비밀을 지키고 함께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해 모른 척할 것인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투석기계에 연결된 부은 얼굴, 힘없는 목소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간절한 눈빛도 잊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누군가는 자신뿐이었어요.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하지만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함께 해볼게요.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준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자신에게는 확고한 다짐이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다은이 병실에서 서준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미인이었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겼죠. 당신이 그 유명한 신부? 여자가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네. 누구시죠? 차세린. 현진그룹 계열사 이사이자 서준의 전 약혼녀야. 전 약혼녀라는 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세린은 서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서준아, 미안해. 내가 늦었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다은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준은 완벽하게 식물인간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다은은 그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거든. 차세린이 다은을 병실 밖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잠깐 둘이서 있고 싶으니까 나가줄래? 명령하는 투였어요. 다은은 어쩔 수 없이 복도로 나왔죠. 그때 도명숙이 나타났습니다. 차세린을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세린아, 언제 왔어? 안녕하세요, 이모님. 둘의 친밀한 관계가 한눈에 보였어요. 다은은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죠. 역시 세린이가 있어야 병실 분위기가 살아나네. 도명숙이 다은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세린이가 옆에서 도와주면 정말 든든할 텐데. 차세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회사 일도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돌볼 수 있어요. 복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지호가 다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지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다은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차세린의 등장으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30분 후 차세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은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직설적인 질문에 다은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진짜 사랑도 아닌 주제에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어차피 깨어나지도 않을 텐데. 차세린의 말에 다은이 움찔했어요. 서준이 깨어 있다는 걸 아는 건 자신뿐이었거든요. 한 달만 더 기다려봐.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차세린이 다은의 귀에 속삭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섬뜩한 경고였어요. 다은의 등에 소름이 돋았죠.
그날 밤 다은이 서준과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세린 이사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5년 동안 사귀었어요. 결혼 직전까지.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사고 때문이죠. 정확히는 사고 직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준이 힘겹게 기억을 더듬었어요. 세린이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자고 했어요. 사고 당일 새벽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다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뭐였나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서준의 말에 다은이 소름 끼쳤어요. 혹시 차세린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조심하세요. 세린은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서준이 다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이제 다은은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였어요. 차세린이라는 강력한 적이 나타났고 그녀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죠. 차세린이 등장한 지 이틀 후 새벽 2시였습니다. 병실에 갑작스럽게 알람이 울려 퍼졌어요. 삐. 산소포화도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다은이 벌떡 일어나 서준을 바라봤어요.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당직 간병인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확인해 보니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방금까지 정상이었는데. 지호가 급히 달려와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다은을 따로 불렀어요. 이거 자동으로 꺼진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수동으로 누군가 끈 거예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다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준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CCTV는 확인해 봤나요? 그게 이상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간 건 보이는데 기계 조작하는 장면만 쏙 지워져 있어요. 지호의 말에 다은이 섬뜩해했어요. 누군가 증거까지 인멸한 거였죠. 그날 밤 다은이 서준과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 같아요. 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시작됐네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깨어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들이요. 서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온 거였어요. 다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거든요. 갑자기 보호 본능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제가 밤에도 여기 있을게요. 너무 위험해요. 당신까지 휘말릴 필요 없어요. 이미 휘말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배에 탄 거잖아요. 다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을 전했죠. 처음으로 서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은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잖아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말한 다은의 말에 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1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거래 관계에서 진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차세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사건을 들었다며 걱정하는 척했어요. 기계 오류라던데? 다행히 큰일 안 났네. 하지만 차세린의 눈빛에서 다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젯밤에 누가 왔다 갔는지 아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저는 집에서 푹 잤는데.
차세린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했어요. 지호가 나중에 다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산속이 점검 기록을 봤는데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기계를 만진 사람이 차세린 이사와 관련된 의료진이에요. 다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기계 오류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누구한테서요? 위에서요. 이 집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지호의 말에 다은이 현실을 깨달았어요. 여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계였거든요. 정말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제가 밤에도 자주 확인할게요. 지호의 배려에 다은이 고마워했어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였죠. 그날 밤 다은은 서준 곁을 지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에 빠져든 거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준과 지호가 함께 해주고 있었거든요. 서준이 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꼭 살아남아요. 네, 꼭요. 두 사람의 약속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동반자가 된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은과 서준은 밤마다 비밀스럽게 만나며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서준의 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몰래 재활을 하며 근력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지호가 은밀히 협력해줬어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병원 기록들을 복사해서 가져다 줬죠.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지호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1년 전 사고 직후 정비소에서 작성한 점검 기록이었어요. 브레이크 오일에서 이상한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요. 다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놀랐어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거예요. 서준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품어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지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사고 당일 현진그룹 지하주차장 CCTV예요. 화면에는 차세린과 도명숙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전이었죠. 왜 둘이 만났을까요? 다은이 의심스러워하자 서준이 뭔가 떠오른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뭔가 기억나요? 세린이 그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준이 힘겹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식 취소 전화해서 뭐라고 했죠? 이 결혼이 깨지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런 말이었어요. 다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차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지호가 재빨리 서류들을 숨겼지만 차세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 차세린이 의심스러워하며 다가왔어요. 그냥 서준 씨 차트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차세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요즘 이 병실에 자주 오는 것 같던데? 원래 담당이 아니잖아. 환자 상태가 복잡해서 특별 관리 중이에요. 지호와 차세린의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다은은 그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차세린이 서준에게 다가가 손을 만졌어요. 다은이 보기에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아, 언제 깨어날 거야? 너무 오래 잠들어 있잖아.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날 밤 차세린이 간 후 다은이 서준과 대화했어요. 세린이 뭔가 수상해요. 저도 느꼈어요. 예전 세린이랑 다른 것 같아요. 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고 전에는 이렇게 차갑지 않았거든요. 다은이 서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혹시 세린이 회사 경영에 욕심이 있었나요? 그럴 리가요.
세리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항상 말했었는데,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1년 사이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호가 또 다른 폭탄 같은 정보를 가져왔어요. 현진그룹 주식 변동 내역이에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서준 씨 사고 후 한 달 동안 차세린 이사가 주식을 대량 매입했어요. 다은이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요. 지호의 말에 다은과 서준이 서로 바라봤어요. 혹시, 네. 누군가 뒤에서 자금을 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갑자기 서준이 뭔가 떠오른 듯 말했어요. 제가 사고 직후에 들은 목소리가 있어요. 무슨 목소리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이제 정말 안전해졌네라고 했어요. 다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 누구 것 같아요? 서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세린 같았어요. 그 순간 병실 밖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차세린이 오고 있었죠. 다은과 서준은 재빨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차세린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다는 걸. 문제는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차세린이 자신들의 조사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 정말로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다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서준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세린이 다은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차세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준각성에 도움이 되는 최신 재활기계가 들어왔거든. 옥상에 특별히 설치했어. 다은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차세린은 계속 설득했어요. 밤에 한번 데려가 봐. 조용할 때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 그날 밤 10시, 다은은 서준을 휠체어에 태워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이 불안해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왜 옥상에 기계를? 하지만 이미 옥상에 도착한 후였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옥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활기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계가 없는데요? 다은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휠체어 브레이크가 갑자기 풀렸어요. 서준을 태운 휠체어가 난간 쪽으로 빠르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안 돼. 다은이 뒤에서 휠체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휠체어는 난간을 향해 미끄러져 갔고 다은도 함께 끌려갔죠. 다은 씨, 서준이 다급히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1년 동안 숨겨왔던 의식을 드러낸 채 다은의 손을 붙잡았죠. 두 사람은 난간 바깥쪽으로 반쯤 매달린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아래는 20여 층 높이의 아찔한 공중이었죠. 놓지 마세요. 서준이 다은의 손목을 꽉 잡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힘이 부족했죠. 1년 동안 누워만 있어서 근력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렷하고 느린 발소리였죠. 도와주세요. 제발. 다은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CCTV 램프가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였어요. 서준이 필사적으로 힘을 모았어요. 1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생존 본능이 발휘되었죠. 간신히 다은을 끌어올려 난간 안쪽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식물인간 연기를 할 수 없었어요. 다은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드러낸 거였죠. 괜찮아요?
서준이 다은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죠. 네. 당신은요? 다은도 서준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손목에 찰과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세린이에요. 분명히 세린이 했어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서준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때 병원 보안 요원들이 올라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휠체어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다은이 재빨리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였거든요. 다음 날 병원 측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어요. 어제 사건은 간호사의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지호가 다은을 따로 불러 진실을 말해줬어요. 휠체어 브레이크를 조사해 봤는데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그럼 왜 실수라고? 위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현진그룹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다은이 절망했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준이 다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세린이 저희 조사를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해요. 서준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1년 동안 숨어 지내온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맞서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증거가 만들어야죠. 세린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서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해요. 다은도 동의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세린을 유인해서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서준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옥상에서의 사건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어요. 옥상 사건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세린이 거의 매일 병실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다은과 서준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요즘 병실 분위기가 이상하네. 차세린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구석구석을 훑었죠. 다은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준도 완벽하게 식물인간 연기를 했지만 차세린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어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차세린이 다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위협적인 어조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옥상 사건 말이야. 휠체어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날 리가 없는데? 차세린의 추궁에 다은이 당황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세린이 다은을 따로 불러내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나랑 거래하자. 무슨 거래요? 너도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그 돈 2배로 만들어줄게. 차세린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났어요. 조건은 간단해. 서준이 영영 깨어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다은이 경악했어요. 차세린이 대놓고 살인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을 바꿔치기 하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를 꾸미는 거지. 간단하잖아. 차세린이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들렸죠. 절대 안 해요. 다은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차세린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아버지 투석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병원 이사진에게 한마디만 하면 치료 중단이야. 협박이었어요. 차세린이 병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한 거였죠. 다음 날 정말로 아버지 병실에 변화가 있었어요. 담당이가 바뀌었고 치료 방침도 갑자기 달라졌죠.
죄송합니다만 치료비 문제로 투석 횟수를 줄여야겠어요. 새로운 담당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은이 절망했어요. 차세린의 협박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서준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차세린이 의료진을 통해 처방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갑자기 진정제 처방량이 늘어났어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누가 지시한 거죠? 차세린 이사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면서 더 강한 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준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차세린이 본격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차세린이 도명숙을 설득해서 다은과의 계약을 무효화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이모님, 저 여자 때문에 서준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차세린이 도명숙에게 속삭였어요. 계약을 파기하고 제가 다시 돌보는 게 어떨까요? 도명숙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차세린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그래, 애초에 그 여자를 믿은 게 잘못이었나 봐. 다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위험해지고 서준은 약에 취해가고 자신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그날 밤 서준이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다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포기하면 안 돼요. 세린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방법이. 그때 지호가 급히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차세린 이사가 내일 이사회에서 다은 씨 계약 해지를 정식 안건으로 올린다고 해요. 다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세린 이사가 내일 밤 서준 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해요.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면서.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면 정말로 끝이었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하루뿐이에요. 다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차세린의 공격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모든 방향에서 압박해오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현진그룹 이사회의에서 다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다은에게 도명숙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계약 해지가 결정됐어. 단 한마디였지만 다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도명숙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차갑기만 했죠. 부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됐어. 애초에 내 같은 애가 우리 며느리 자격이 있었나 싶네. 도명숙이 등을 돌리며 걸어갔어요. 그 뒤로 차세린이 나타나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내가 경고했잖아. 끝까지 버틸 생각하지 말라고. 차세린이 다은의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밤 11시에 서준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그럼 넌 정말로 끝이야. 다은이 서준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실은 이송 준비로 분주했고 서준은 강한 진정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서준 씨, 깨어나세요. 다은이 필사적으로 흔들었지만 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차세린이 처방한 약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이제 못 만나요. 작별 인사나 하세요. 차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다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윤다은 씨 맞나요?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다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달려간 다은이 본 것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였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투석을 제때 못 받으셔서
독성 물질이 몸에 쌓였어요. 지금 상태로는 말을 끝내지 못하는 의사의 표정에서 다은은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이틀. 죄송합니다. 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어요.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죠. 아빠,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지호가 다급히 연락해 왔어요. 다은 씨, 큰일 났어요. 서준 씨 이송 차량이 벌써 출발했어요. 뭐라고요? 예정보다 일찍 데려갔어요. 차세린 이사가 갑자기 시간을 앞당겼거든요. 다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고 서준은 영영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었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게 서류상으론 재활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신병원이에요. 지호의 말에 다은이 경악했어요. 차세린이 서준을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려는 거였어요.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한 다은은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이미 이혼한 상태라 가족도 아니었고 어떤 법적 권한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다은은 아버지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모든 게 절망적이었어요. 휴대폰에 차세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고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서준은 영영 나오지 못할 거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초에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어. 다은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화면이 박살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고 서준은 영영 갇혀버렸고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은이 무릎을 껴안고 흐느꼈어요. 모든 게 자신의 무능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다은을 부르는 것 같았죠. 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저 생명 유지 장치만이 덧없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었죠. 다은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절망의 끝이었죠. 새벽 3시, 다은은 아버지 병상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적막한 시간이었죠. 아버지의 생명이 시시각각 꺼져가고 있었어요. 다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그 작은 어촌 마을의 기억들이었어요. 5살 다은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 다은이만 바라보고 계실 거야. 그때 아버지는 울먹이면서도 다은을 꽉 안아줬어요. 거친 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떠올랐어요. 다은이 서울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우리 딸이 서울 가는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거죠. 혼자 남을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미안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웃으며 보내줬어요. 왜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다은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에 올라온 후에도 아버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등록금, 생활비, 원룸 보증금까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거짓말하셨죠. 그리고 서준과의 추억들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난 날 밤 서준이 눈을 뜨며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요. 그 간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1년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느껴졌었죠. 그리고 옥상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순간, 서준이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그 따뜻한 손길. 우리 꼭 살아남아요. 서준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다은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고 모든 게 자신의 무능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나?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다은 씨, 잠을 못 주무시는군요. 지호가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어요. 지호 선생님,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은이 힘없이 말했어요. 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면 마지막 방법이 있기는 해요. 다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요? 제가 서준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정말 위험해요. 들키면 저희 모두 끝장이에요. 지호의 말에 다은의 가슴에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서준 씨를 빼내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지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죠. 이게 뭐예요? 1년 전부터 모아온 차세린의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해요. 다은이 녹음기를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다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죠. 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어요. 아빠,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준도 구하고 진실도 밝혀낼 거예요. 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차세리는 이제 모든 걸 장악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다은의 눈에 다시 의지가 타올랐어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은 거였죠. 그럼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은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해야 할 때였어요. 아버지와 서준,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지호가 다은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틀 후가 현진그룹 주주총회예요. 모든 임원과 주주들이 모이죠. 지호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서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직접 증언해야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래서 먼저 서준 씨부터 구출해야 해요. 지호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북의 한 정신병원이에요. 차세린이 가짜 진단서로 강제 입원시켰어요. 다은의 주먹이 떨렸어요. 차세린의 악랄함에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요. 가족이 아니면 면회도 불가능하고. 그때 지호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제가 의료진으로 위장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다은 씨도 간병인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서준 씨 이송용 구급차도 제가 준비할 수 있어요. 지호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 같았죠. 그날 밤 10시, 두 사람은 정신병원에 도착했어요. 지호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의료진 복장으로 변장한 상태였죠. 긴급 환자 이송입니다. 지호가 당직 의사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상하네요. 예약이 없는데.
본원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요.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고. 지호의 연기가 자연스러웠어요. 다은도 옆에서 간병인 역할을 했죠. 서준이 있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다은의 마음이 아팠어요. 서준은 강한 정신과 약물 때문에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서준 씨. 다은이 서준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약 효과가 너무 강해요. 깨어나려면 최소 하루는 걸릴 거예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주주총회까지 시간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두 사람은 서준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죠. 다은의 원룸으로 서준을 옮긴 후 지호가 해독제를 투여했어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내내 다은은 서준을 지켰어요. 서서히 약 효과가 사라지면서 서준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다은 씨. 서준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깨어나셨어요. 다은이 서준을 끌어안았어요.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여기는 어디죠? 제 집이에요. 지호 선생님이 구해주셨어요. 서준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다은이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틀 후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지호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차세린의 주식 조작, 브레이크 조작, 살인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서준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이번엔 제대로 끝장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차세린이 서준의 탈출을 눈치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의 휴대폰에 차세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 미친년아. 서준 어디 숨겨뒀어? 차세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좋아. 그럼 너희 아버지부터 끝장내겠어. 차세린의 협박에 다은이 긴장했어요. 감히 우리 아버지를. 주주총회 전에 나타나면 아버지 생명 유지 장치 끊어버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차세린이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협박이었죠. 서준이 다은을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끝을 봐야 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현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오전 10시 정각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어요. 500명이 넘는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강진우 회장이 단상에 서자 조명이 그를 비췄어요. 오늘은 현진그룹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어요. 도명숙 부회장이 일열에 앉아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옆에는 차세린이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했어요. 먼저 후계 구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준의 사고로 인해 그 순간 대회의실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모든 사람이 돌아봤죠. 다은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휠체어에 탄 서준과 함께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차세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어떻게 여기에. 도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저 사람이 왜. 다은이 서준의 휠체어를 밀며 단상으로 향했어요.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강진우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기다려요. 들어보죠. 다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제 모든 걸 걸어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준 이사의 아내 다은입니다. 차세린이 소리쳤어요. 아내, 웃기지 마. 계약 결혼이잖아. 맞아요. 처음엔 계약이었어요. 다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준 씨는 1년 동안 식물인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의식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차세린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어요. 미쳤나? 증거라도 있어? 그때 서준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죠. 증거는 나야. 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거든요. 도명숙이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차세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서준은 차근차근 걸어서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제 차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브레이크를 조작했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차세린이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다은이 태블릿을 꺼내서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증거 있어요. 스크린에 차세린이 정비소에서 돈을 건네는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비사와의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죠. 브레이크 라인을 자연스럽게 손상시켜줘. 사고처럼 보이게. 차세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엔 차세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준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거든요. 도명숙이 차세린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서준이 깨어나면 안 돼.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겨.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명숙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주주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도명숙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하지만 강진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명수가. 너까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강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그때 차세린이 갑자기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죠. 다 망쳤어. 다 망쳐놨다고. 차세린이 칼을 들고 다은에게 달려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서준이 재빠르게 다은을 감쌌어요. 칼이 서준의 어깨에 박혔고 피가 흘러내렸어요. 서준 씨. 다은이 비명을 질렀어요. 경비원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차세린을 제압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죠. 놓아. 놓으라고. 차세린이 발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준이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강진우 회장이 다은에게 말했어요. 다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다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요. 차세린과 도명숙은 모두 구속되었어요. 살인 미수, 살인 교사, 주식 조작 등 여러 혐의로요. 2주 후 서준과 다은은 작은 교회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요. 강진우 회장이 다은의 아버지 치료비를 모두 책임졌고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모든 거짓이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어촌마을 바닷가,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오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다은이 아버지와 함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다은아, 물고기가 잡혔다. 아버지가 기뻐하며 낚시대를 당겼어요. 투석으로 인해 누렇던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좋아져 있었죠.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다은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1년 반 전 1억 2천만 원이라는 절망적인 치료비 때문에 울던 그때가 꿈만 같았거든요. 서준이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김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많이 잡혔어요? 사위가 와야 진짜 잡히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을 진짜 아들처럼 대하는 모습이었죠. 아버님, 오늘 병원 정기 검진 결과 나왔어요. 서준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이제 정말 건강하세요. 다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버지가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후에는 현진그룹 본사에서 열린 특별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강진우 회장이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현진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날입니다. 회장이 단상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현진그룹은 서준과 다은이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반년 전 차세린과 도명숙의 범죄가 밝혀진 후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 부부는 현진그룹을 단순한 이익 추구 기업이 아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은도 옆에서 말했어요.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저녁에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강진우 회장, 다은, 서준,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다은아, 처음에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솔직히 못마땅했어. 강진우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다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내가 우리 서준을 구해줬잖아. 회장이 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고, 그때 서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은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모셨어요. 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죠. 다은 씨 6개월 전에는 급하게 결혼해서 제대로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다은이 깜짝 놀라며 서준을 바라봤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준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김다은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세요. 이번엔 진짜로. 다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와 강진우 회장도 함께 축하해줬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1년 반 전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아버지의 치료비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건강해진 아버지가 있고 따뜻한 시아버지까지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꿈도 찾았거든요. 현진그룹의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서준이 뒤에서 다은을 감쌌어요.
뭘 생각해요? 예전 일들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후회돼요? 전혀요.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요. 다은이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1년 반 전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은이와 서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다은이의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1년간 연기를 감수한 서준의 희생정신,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며 악인들이 처벌받는 권선징악의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선량한 사람들이 많고 악은 반드시 처벌받으며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은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셨고 서준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다은이와 서준처럼 행복한 결말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사연극장 오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